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새벽 2시 14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빠짐없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로 한국 축구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993년 도하의 기적이 그러니까 29년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추가 시간 대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2대1로 역전승함으로써 포르투갈과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를 도와준 선수는 포르투갈의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의 등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와주었고, 마지막에 역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하고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가 깨끗한 골을 넣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국 스포츠 역사상, 세계 스포츠 역사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마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무후무합니다. 2대1로 이겨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루과이와 가나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때 만약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는다든지 하면은 낭패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쪽도 추가 시간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끝나도록, 빨리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끝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1993년 도하에서 우리가 북한에 3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일본이 그때 이라크를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코너킥을 이라크 선수가 골로 연결시켜서 2대2 무승부로 됨으로써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하의 기적이고 일본으로서는 도하의 비극인데, 이번에는 일본도 어제 스페인을 꺾고 당당하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우리는 어제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역전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가 나란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9위, 우리는 28위입니다. 9위와 벌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로 끝났는데,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의 골 득실로 진출팀을 갈랐습니다. 다득점에서 한국은 4골, 우루과이는 2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던 한국,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고 1분이 지나서 역습 상황에서, 그동안에 수비만 하던 우리 팀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몰고 달리다가 포르투갈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황희찬 선수를 보고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습니다. 황희찬은 그냥 논스톱으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에서 오른쪽 다리를 다친 여파로
벤치에서 출발한 가운데 손흥민, 이강인 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황희찬 선수도 후반 한 20분 지나서 교체 선수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아주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 시작 5분 지나자마자 포르투갈 공격수 히카루도 오르타가 동료로부터 공을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포르투갈 리가 브라가에서 뛰는 오르타는 한국전이 이번 대회 첫 선발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1명 중 6명을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팀이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차는 척하며 상대를 속였고 이강인이 공을 띄웠는데 이 공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등에 맞고 떨어진 공을 김영권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쓰러지면서 차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후반으로 넘어가자 적극적으로 포르투갈 골문을 두드렸지만은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21분에 교체 투입된 선수가 바로 황희찬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투입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격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1, 2차전에서 뛰지 못한 황희찬은 부지런히 적진을 누볐습니다. 후반 22분에는 상대 실책을 틈타서 황인범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서 실패했습니다. 후반 29분에는 상대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을 손흥민이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황희찬의 후반 20분쯤 교체 투입, 이게 이번 승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의 투지 그리고 운이 따랐죠. 저는 채널 5번 SBS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황희찬이 골을 넣기 전에 아주 예언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한 번은 더 올 것이다. 그때 잡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한 1분 뒤에 골이 터졌습니다. 6분이 끝나고 그때부터 정말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골을 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는데 이때는 뭐 아나운서나 해설가나 다 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빨리 끝나라고 가나가 제발 잘 버티면 좋겠다, 우루과이가 실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한 셈입니다. 아마 오늘 광화문에 나가 있었던 이 응원단 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5천만 국민이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염력이 되어 가지고 먹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한국에 역시 정치적 갈등도 심하고 또 민노총이 저런 파업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 하나가 아마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와 진로까지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가 정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 순간은 이제 16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연장전까지 가서 무승부가 없는 게임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은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건국한 이후에 역전극을 연속적으로 벌려왔습니다.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은 망하게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버티고 이승만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엔군을 보내주어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뒤에도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은 결국 오늘의 이 역전극처럼 우리는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축구가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역전극의 명수입니다. 감사합니다.